연애 기간 1년 동안 부모님은 물론 예비 장인 장모에게도 살갑게 자라는 남편의 모습이 좋아 보였다는 이 씨. 게다가 예비 시어머니도 역시 이 씨를 딸처럼 아껴주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결혼 후 남편과 시어머니는 달라졌습니다. 남편은 모든 것을 어머니와 상의하는 일명 마마보이였고 며느리를 딸처럼 여긴다는 시어머니는 이 씨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.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급기야 불만을 토로한 며느리에게 손찌검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. 시어머니를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남편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겠지라면서 되레 이 씨를 탓했다고 하는데요.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와 폭력을 방치하는 남편,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? 진짜 그게 이혼 사유가 안 될 것 같아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, 백다혜 아나운서는? 아니요. 될 것 같죠? 본인이 네. 생각하기에도? 네. 아니, 이거는 여기서 그냥 별별 상담소 끝내겠습니다. 이건 뭐 더 보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. 아니, 백다혜 아나운서 본인이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? 제가요?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했다 보니까 조금 답변하기가 어렵고 조심스러워서 관련 글에 달린 댓글 등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요. 예. 한 분이 이 시어머니가 했던 똑같은 행동을 친정 어머니께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남편에게 똑같이 하도록 했더니 남편과 시어머니의 태도가 좀 달라지고 나서 남편과 시어머니께 사과도 받고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글이 있었는데요. 그 댓글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습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이건 뭐 말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, 이거는. 방금 백다혜 아나운서가 말 시작하자마자 승 의원님이 그거 아니라고. 그럼 안 된다고. 아, 진짜? 네. 알겠습니다. 자, 일단 이 기자, 연애를 할 때는 어른을 공경하는 남편의 신랑의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당연히 좋으니까 결혼했겠죠. 네, 그렇습니다. 남편은 연애 시절에도 부모님 얘기를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. 아버님이 이렇게 퇴직을 하고 나서 이제 시부모님은 주말 부부로 지냈는데요. 남편은 어머니가 평일에 혼자 지내다 보니까 시어머니를 굉장히 살뜰히 챙겼고요. 근데 그래도 이게 좀 나빠 보일 수도 있는데 좋아 보였던 이유는 시어머니를 챙기는 것만큼 이 씨 어머니도 똑같이 챙겼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자신의 엄마 선물을 사면서 장모님 선물도 사고 엄마 먹을 음식 사면서 장모님 음식도 같이 샀던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씨의 친정어머니가 굉장히 남편을 예뻐했고요. 주변에서 다들 좋아하니까 이 씨도 남편이 어른들한테 정말 잘하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모습을 좋아했던 겁니다. 자, 승 의원님. 네. 시어머니도 이 아내 이 씨를 정말 너는 내 딸이다. 뭐 다 시작할 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, 그죠? 왜 그러세요? 뭐 문제 있으세요? 사실 시어머니들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걸 며느리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. 아, 진짜? 예, 시어머니께 그런 말씀해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입니다. 그래서 절대로 친정 어머니한테 하듯이 시어머니에게 하시면 분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 쇼핑도 같이 다니고 맛집도 같이 다니고 딸이 정말 생긴 것 같다며 좋아했다. 그리고 남편이 서운하게 할 때면 이 씨에게 전화해 남편의 뒷담화까지 했다라고 하는데요. 과연 이런 모습을 끝까지 좀 유지했으면 좋은데 끝의 모습은 좀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이게 진짜 어느 정도 경제적인 독립, 경제적으로 약간 좀 균등한 입장, 뭐 이런 게 되면 좀 그런데 이게 집을 얻으면서 참 신혼집 이게 참 그래요. 신혼집 얻어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신혼집이 출퇴근이 좋은 곳, 그러니까 시댁 근처에 얻으려고 지금 남편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시댁하고 같은 아파트, 요게 지금 얻었습니다. 아하. 같은 아파트요. 같은 아파트, 동일한 아파트, 한 브랜드 아파트. 이거 참. 자, 그때는 이제 몰랐어요. 신혼집을 같이 얻는다 하더라도 시어머니하고 뭐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돈도 됐으니까 친정 어머니만큼 관계 좋았으니까 근데 저 보잖아요. 지금 보잖아요. 진짜. 저 보고 있거든요. 아니, 고개 내밀면 보이네. 보인다니까요. 네. 뭐 그렇다고. 잘하면 소리도 들리겠네. 보인다고요. 예. 지금 딸 같은 며느리라는 말은 혜님이 딱 그런 말씀하셨어요. 가족 같은 회사랑 같은 말이다. 예. 가족 같은 회사는 별로 없잖아요, 그죠? 없죠. 자, 그런데 소장님, 네. 같은 아파트에 살다 보면 아무래도 또
아유 왕래가 또 방금 이렇게 하면 보이는데 그거. 어? 그러니까요. 이제 맨 처음에는 좀 이제 둘이 있도록 신혼여행 가서 맨 처음에는 이제 둘이 있게끔 해주셨는데 어느 날 오시기 시작해서 그때만 해도 이제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자.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걸 사 먹었는데 이게 점차 횟수가 많아지더니 이제 나중에는 주말에도 시어머니가 원하는 곳에 가서 같이 놀아드려야 되는 아유.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은 맨 처음에는 어머니를 진짜 딸처럼 좋아하긴 했는데 너무 점점 심해지고 평일 밤에도 어머니랑 지냈는데 주말에도 어머니랑 지내야 되나? 이런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. 자 이럴 때 저희가 참 이런 말씀 자주 드리는데 별별 상담소 하면서 결국은 신랑이 카바를 쳐줘야 된다 시쳇말로. 그러면 별별 상담소에 오지 않았겠죠. 아 그렇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는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. 아니 뭘 또 굶어 죽어요 또. 사실 이 남편 이런 행동을 했답니다. 혹시 시청자 여러분 혹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시부모님께 굉장히 친절한 사람도 문자 많이 보낼 수 있죠. 어머니 많이 걱정할 수도 있고. 그런데 한 수백 통 정도 주고 받았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넥타이를 하고 왔는데 엄마한테 이걸 사진을 딱 찍어 보낸답니다. 엄마 이 넥타이 색깔 이뻐? 이렇게 해서 어머니에게 확인받는다고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뭐 직장에서 갈등 생기면 집사람한테 전화해가 여보 나 오늘 진짜 회사에 힘들었어가 아니라 엄마 나 너무 힘들었어 회사에서 이런 일 당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부인에게 이런 말합니다. 엄마가 하지 말래. 엄마가 시킨 거야.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관계가 굉장히 좀 어려워졌는데 우리가 지금 저녁마다 온다고 그랬잖아요. 저녁마다 오게끔 했는 사람이 우리 앵커 말대로 엄마 오지 마!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남편이 어머님 혼자 식사하시는 게 외로울 수 있으니 어머님 좀 이렇게 우리 집에서 이제 식사하시게 하자라고 해서 남편이 불렀고 그 시부모님도 남편이 불러서 왔는데 무슨 잘못이냐라고 이제 반응을 보였던 거죠. 승현님 아까 하신 거 다시 한 번만 해주실래요? 아시는데요? 아, 그건 네? 절대로 반복할 수 없죠. 다음에 기회 한 번 더 주면 한 번 더 할게요. 왜 저러? 아니 그게 아니 아니라, 오늘 방송 재미없다고 하라면서. 그게 아니라 이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아. 아, 그럼요. 엄마 뭐 방금 하신 거. 엄마 이거 어떡해. 너무 싫다. 회사에서 진짜 나한테 이러고 있어. 너무 짜증나 엄마. 엄마가 해결해줘. 익숙합니다. 아 예. 잠시 방송에 고르지 못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예. 소장님 그런데 네. 이게 진짜 뭐 부모님하고 결혼 전에 미혼 시절 이렇게 같이 살 때는 그럴 수 있어요. 엄마. 자 그런데 이제 장가를 가서 가장이 되면 네. 그때부터는 달라져야죠. 그럼요.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마마보이다라고 단순하게 얘기하기에는 좀 병적이에요. 왜냐하면 하루에도 몇백 통이나 엄마한테 문자를 하고 넥타이도 부인이 아닌 사진을 찍어서 엄마한테 허락을 받고 점심 메뉴도 엄마한테 물어보고 싸움이 나도 엄마한테 달려가고 네,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뭐 좀 병인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다음에 이제 아내로서 이 정도는 이제 참아주는데 한계가 있죠. 그래도 이제 누군가가 이 얘기를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옳지 못하고 이제는 자신이 꾸린 가정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할 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없을지가 이 가정의 화목이 평화가 유지되느냐 못 되느냐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. 자, 박 변호사님도 네. 저희가 뭐 방송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 여사님께서 대구에서 지금 지켜보시잖아요. 지금 바로 보고 계시죠. 예. 바로 보고 있죠. 저 아내도 보고 있고. 예. 둘 다 보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면 뭐 어때요? 답은 뻔한데 이거 무슨 답을 해야 한쪽만 보셔야 이게 명확한 답이 나올 것 같아요. 이럴 때는 답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. 둘 다 보고 있으면 그 남편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이 중재를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. 예컨대 어머니 앞에 갔을 때도 엄마 나왔어요. 지금. 저는 엄마랑 저는 정말 어릴 때부터 어무이라고 불렀어요. 어무이. 어머니 이렇게 불렀는데 좀 승전이 형처럼 엄마 이런 말을 저 쓰지를 못합니다. 그렇습니다. 손발이 끊어질 것 같아서 못 쓰는데 어쨌든 간에 어머니 앞에서는 어머니에게 맡게 하고 진짜? 또 아내한테는 아내 맡게 해야 되는데 이 남편이 지금 어떻게 했냐 하면 왜 시어머니가 자꾸 이러냐고 하니까 이 복에 겨운 소리하고 앉아있네. 명품 사주고 할 때는 그때는 좋다고 받아 먹더만 지금 와 뒤에서 욕하고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. 근데 아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결혼 전에 가방 딸랑 하나 받은 거고 밥도 뭐 별로 없거든요. 남편이 중간에서 좀 중재를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. 만약에 뭐 이것도 딴소리인데 이 기자가 만약에 이 씨 아내 며느리 저분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?
자, 승희원님. 일단 아니 왜 어떻게 답을 해야 못해 될지. 왜? 아직 그래요. 뭐 우리 또 이수진 기자는 아직 결혼 전이니까 신중한 걸로 일단 알고 넘어가겠습니다. 자, 승희원님. 네네. 결국 이 아내 이 씨 폭발했는데 모르겠습니다.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들도 사실 이게 와이셔츠라는 게 저희들 자존심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옷을 딱 벗을 때 옆줄이 딱 옆선이 하나 착 이렇게 올라오면 생각보다 이렇게 옷을 잘 벗는데 이게 다림질이 안 돼가 있으면 위에 옷을 끝까지 저는 입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. 승희원님 아까부터 옷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게 하시더니 그래서 그랬구나. 예, 그런데 지금 이 집은 저는 단 한 번도 집사람에게 다림질을 하라고 강요는 못 했는데 이게 당연히 세탁소에서 다림질을 해가오는 와이셔츠를 딱 보고 이제 어머니가 완전히 폭발하셨는 거죠. 왜 남편 와이셔츠를 네가 다리지 않고 세탁소에서 다림질을 해가오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게 과연 내가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야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펑펑 울었다라고 합니다. 이건 선을 넘는 건데. 이거는 소장님 이 정도 네. 되면은 아무리 뭐 엄마 뭐 마마보이 뭐 그거 마마보이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이쯤 되면은 네.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, 지금?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 너무 심각하죠. 둘이. 예, 이 남편이 완전히 또 시어머니 편을 들고 있어요. 여러 문제로. 뭐, 심지어 시어머니가 신혼방에서 남편이랑 같이 잠이 든 적도 있다고. 이거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낮잠을 주무시는 식으로 했는지.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, 미안하단 말도 없으시고, 당연히도 그럴 수도 있지, 뭐, 식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 엄마와 아들 관계는 정말 그러니까 이 새로운 며느리를 맞이해서 잘 살고 싶었지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관계가 악화된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둘 사이가 자체가 굉장히 한 덩어리가 돼버린 병리적인 상태다. 그래서 어떤 며느리가 와도 이런 문제에 대면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 둘 관계가 좀 심각한 상태라고 보고요. 그 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며느리가 하는 노력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저는 지금 딱 이 얘기 듣고 드는 생각이 뭐냐면 1997년도에 그 최지우 씨 주연의 영화 올감이라는 거 있잖아요. 네. 거기서 원로 배우 시어머니 역할 맡았던 분이 윤소정 씨인데 그렇죠. 그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. 넌 내 아들에게 사준 장난감에 불과해. 기억나세요? 그렇죠. 기억나죠. 기억나십니까? 예. 자, 그런데 박 변호사님. 네.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저는 이 신랑도 신랑이지만 그 시아버지도 이 정도 됐으면 지금 뭐 적당히 좀 하라고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, 이거? 거의 다 같은 것 같아요. 어. 시어머니는 직접 폭행을 지금 행사했고요. 시아버지도 사실은 방기하거나 책임을 지금 지지 않는 모습이었고요. 남편도 지금 아내 편을 안 들고 어머니 편을 지금 드는 상황이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이랬던 것 같고 이혼 사유가 되냐 안 되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맞습니다. 몇 가지 이혼 사유가 돼요. 뭐 한 가지가 아니고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폭행 심히 부당한 잠깐만. 배우 그거는 그것도 해당하고요. 딱 긴장감을 계속 높였다가 짠 하고 말해야 되는데. 시간도 다 돼가니까 이제 아닙니다. 예. 자,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왜 그러셨어 진짜.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. 자, 시어머니의 폭행마저 편드는 마마보이 남편 이혼해야 합니다. 자, 이혼 사유가 6가지인데요. 6가지 중에 이 해야 이혼 합니다, 사유가 이거. 몇 가지가 지금 중복이 돼요. 이 지금 여기서 질문 자체는 남편에게 이혼 사유가 있냐 이 부분인데 사실 우리 이혼은 남편뿐만 아니라 이 가족 관계 다 포함이 됩니다.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심히 부당한 대우, 폭행이 지금 이루어졌죠.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혼 사유가 되고요. 이걸 중재하지 못하고 편드는 남편, 이것도 이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몇 가지 사유로 이혼 사유가 해당할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이혼 사유뿐만 아니라 뭐 손해배상 청구라든지까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. 자, 승희 의원님 딱 한 문장만 얘기해 주세요. 이 내용에 대해서 정신 차리세요. 부부지간은 어머니가 와서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그 두 사람이 진정하게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거지 절대 부모의 개입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정말 채팅창에 무수히 많은 말씀 주고 계시는데 자, 이 기자가 정리 좀 해주세요. 네. 많은 분들이 이제 마마보이라고 하니까 이분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해주셨는데요.
분명히 이제 아내가 부모님하고 사이가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 때 분명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거다. 엄마 내 마누라가 엄마 싫대. 이렇게 말을 했을 거다. 이런 답변을 남겨주신 분도 있고요. 그리고 앞서서 이제 장모님하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동시에 잘 모셨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. 분명히 1+1 사서 같이 나눠줬을 거다. 이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혼하고 증거 싹 모아서 위자료까지 받으셔라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. 자, 소장님. 네. 소장님은 자, 이거 하나만 할게요. 소장님은 이 커플은 이혼해야 된다. 나한테 와서 상담 받아봐야 된다. 뭐 당연히 상담 먼저 받으라고 제가 하겠지 바본가요? 네. 상담 먼저 받으시고 그런데 어머니와 남편이 정말 변하셔야만 이 가정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